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도 한국전력 함께 살펴봐야겠죠. 금일 같은 경우에는 9% 정도로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물론 AI나 로봇, 또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승이 자주 나오죠. 하지만 이 공기업 성격의 이 한국전력, 이 정도 거래량과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라는 거 주주님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기억을 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 현재 이 개인이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. 자, 그리고 외국인은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저PBR 이슈나 이 밸류에이션 이 강화 측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드렸는데, 이 금일 보게 되면 이 기업 밸류 측면에서 또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검토에 들어갔고, 이 결국에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결국에 이 부분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이 주가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이 PBR 관련된 이야기부터 이 단기적인 이슈가 아닌 이 장기적인 방향성의 근간이 되는 유가와 천연가스 또 S&P 가격, 이 마지막으로는 해외 전력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 한전 방향성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실적적인 부분을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, 이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 PBR 측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1년부터 25년까지 이 PBR이 0.2에서 0.3을 유지를 하고 있죠. 24년과 25년 BPS를 보게 되면, 자, 24년 같은 경우에는 5만 9천 원 수준, 또 25년에는 6만 6천 원이 넘는 모습인데, 현재 주가의 상태를 보게 되면 약 2만 3천 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와 비교를 했을 때 이 2배 이상 저평가일 수 있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사실 이 부분은 BPS와 PBR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차가 존재할 수 있죠. 자, 요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전이 저평가의 대명사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보여주었지만 이 기업 밸류업을 위한 이 자사주 매입 소식과 함께 주가 역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. 자,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이제 기업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얘기할 부분이 유가 또 천연가스 S&P 가격입니다. 사실 한전을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또 처음 영상을 보시거나 이 금일 급등해서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집중해서 봐주시고, 또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핵심은 유가가 하락할 때, 또 천연가스가 하락할 때 이 S&P 가격이 이 하락을 하니까 한전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. 자, 바로 이게 요지입니다. 자, 우선 원유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. 이 브레트뉴부터 이 WTI유, 또 두바이유, 총 이렇게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, 자, 그 중에서 이 두바이유는 이 국내 수입의 70%를 차지하고 있고, 또 S&P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가를 향상하는 요소들 중에서도 이 두바이유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된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특히 유가의 변동은 LNG 가격에 영향을 주고, 또 LNG 가격은 S&P, 자, 이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래서 대략적으로 유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? 이 S&P를 5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가를 통해서 S&P 가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. 자, 2023년 상반기 이 두바이 평균가는 배럴당 79달러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2023년 이 하반기 S&P 가격 이 평균을 보게 되면 이 대략적으로 138.5원 정도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상반기 두바이유 가격을 통해서 하반기 S&P 평균을 예상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하반기 두바이유를 보게 되면 2023년 이 하반기 두바이유 이 평균가는 배럴당 85달러 정도인데, 자, 앞서서 이 상반기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, 상반기 두바이유가가 79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 85달러로 상승했으니까 이 S&P 가격 역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겠죠. 자, 위에 국제유가 6개월 정도의 선행 공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
약 145원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10% 정도의 이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수치에 대한 측정은 제 개인적인 통계 자료와 또 계산을 통해서 구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, 이 145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% 값이 과연 맞을까를 보게 되면 S&P 가격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, 2024년 1월달 S&P 가격 평균을 보게 되면 138.0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 145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% 오차다라고 설명했는데, 현재 이 부분이 유효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어느 정도 유가를 선행 지표로 하게 되면 이 계산이 맞아 떨어진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또 국내 기관에서는 또 S&P 가격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, 2024년 전체 평균을 12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, 자, 그렇게 되면 이 상반기까지의 S&P 평균을 130 정도로 잡게 됐을 때 하반기에는 110 정도가 나와 줘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하반기에 S&P 가격이 하락을 해주려면 결국에 이 국제 유가 역시 이 상반기에는 하락 추세가 나와줘야 된다,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하락 추세에 대한 예상을 어떻게 해볼 수 있냐, 현재 후티 반군과 미국의 이 홍해 관련된 리스크가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적인 요소와 결합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자,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의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이죠. 사실상 둘의 재대결을 점치고 있습니다. 이 지지율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면 이 트럼프가 약 6%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미지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특히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도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되기 때문에 이 민주당 측면이 대통령 이 바이든이 이 후티 반군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 이 3개월에서 5개월 전부터는 줄이려고 할 겁니다.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4월부터 이 외교적인 측면을 이용을 한다든지 어떠한 특책을 통해서 후티와의 리스크를 해결하고 할 것이고, 자, 그때부터 이 유가의 안정화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. 물론 유가는 정세에 따라서 또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자,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 유가가 하락하면 S&P 가격 역시 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, S&P 가격이 하락하면 한전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자, 또 하나 S&P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천연가스가 있습니다. 현재 이 천연가스가 폭락을 하고 있죠. 이 천연가스 역시 이 대부분 수입을 하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드린 S&P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,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러우 전쟁이 일어났던 21년과 22년 이후에 이 급락한 모습을 보여준다. 그리고 최근 한 달 사이에도 약 45% 폭락을 했는데, 자, 이러한 하락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 미국과 유럽의 이상고원, 자,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난방 수요가 감소를 했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이 난방 수요가 감소를 하니까 이 천연가스 재고율은 높아지게 되고, 이 재고율이 높아지면서 이 가격 역시 하락하는 메커니즘이다,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앞으로 24년까지 이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이 계속해서 증대가 되면서 이 천연가스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한전 주가에 긍정적인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해외 전력과의 비교를 통해서 또 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부분 역시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, 이 도쿄전력 같은 경우에 지난 1년간 수익률이 60%를 기록을 했죠. 자, 주요 모멘텀으로는 바로 요금 인상과 이 원전 재가동에 따른 실적 기대감입니다. 자,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점이 22년 7월 이 재가동이 결정된 이후보다 23년 하반기에 이 주가 상승 폭이 더 크다는 건데, 물론 2024년 흑자돈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했겠지만 당시에 2023년 4월 이 도쿄 증권 거래소에서 이 저PBR 이 관련된 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그 이후에 이 가치주에 대한 기대감 역시 이 환기가 되면서 이 주가 역시 상승했다. 자,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현재 이 한전도 똑같은 상황이죠. 이 총선 이후에 이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, 그리고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의 원전 비중 확대까지 여러 이유로 상방에 대한 관점이 유효하다. 자, 그리고 수익률 격차를 보게 되면 한국전력과 또 도쿄전력의 주가 수익률 격차는 10년 동안 현재 최대로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, 자, 그만큼 한국전력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. 자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또한 이 도쿄전력 말고도 해외 에너지 기업을 살펴볼 때 이 미국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기업도 살펴봐야 되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. 이 도쿄전력과 같이 이 원전에 대한
이 정책 지원이 이 주가 트리거를 작용하면서 23년 초 이후에 80%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조만간 발표된 11차 전기본을 통해서 또 신규 원전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도쿄전력부터 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동향을 점차 볼 때 한국전력 역시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의 흐름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제 전기로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. 현재 한전 같은 경우에 이 전체 발전량의 50%가 이 석탄인데 이 가격이 21년부터 22년까지 8배가량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석탄 가격이 상승을 할 때 전기료는 이전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을 해야 되니까 계속되는 적자의 폭이 커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원가보다 싸게 파는 전기료,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식당을 예로 들 때 이 원재료를 통해서 이 음식을 만드는데 이 음식을 원재료보다 싸게 파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는 계속되고 있다. 이 부분이 문제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.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, 자, 이런 말을 하면 또 다양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.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. 이 원가만큼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만약에 또 기업이 망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망한 기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물론 다 기업들만의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 국제적으로 전기요금이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는데, 자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가보다 못한 가격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업이 망한다라고 하면 그 기업의 경영 방침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만약에 전기료를 인상을 안 하고 한전의 적자폭가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민영화 이슈는 더욱더 강화되겠죠. 자, 그래서 만약에 민영화가 된다라고 하면 전기료도 10배 이상 오를 수가 있습니다. 자, 진짜 이러다가 민영화가 돼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기료가 10배 이렇게 오르면 그게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? 솔직히 저도 이 민영화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 전력은 국가 안보에도 관련이 있고 또 민영화한 이탈리아 같은 상황 보게 되면 7년 만에 전기료가 12배 이상 오르면서 이 전력 기업은 굉장히 좋아졌지만 국민들은 피폐한 상황이 존재를 했죠. 자, 근데 이렇게 이 민영화 같은 게 아니라 전기료를 조금 더 올리자는 겁니다. 자, 임금 인상이나 음식료품의 상승, 이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데 이 전기료 가구당 몇천 원 오른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료만 오르지 않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러한 얘기를 또 하면 결국에 한전의 인건비를 줄여라. 자,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. 한전 역시 구조적인 측면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. 팩트를 이야기해보면 이 한전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죠. 자, 그리고 공기업의 성과급은 이 초과이익 분배가 아니라 본인 월급에서 몇 프로 떼간 이후에 이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과급도 부당하게 받는 게 아니다. 자, 그리고 이 직원 인건비를 줄인다고 해서 적자해서 안 됩니다. 이 총 비용의 2%에서 3%밖에 안 되는데 이 결국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전기료에서 찾아야 된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기세가 엄청 싸기 때문에 이 전기료 인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경향이 있는데 분명히 한전주주 아니신 분들 중에서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. 저랑 비슷한 의견 갖고 계신 분들 댓글에 작성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솔직히 좀 댓글에 어떤 반응들이 달릴지 두렵긴 한데 아군이 있어야 또 이러한 의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한전 주주분들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겠습니다. 현재 구간은 23년 10월 말부터 이 저점을 높여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구간이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23년 초부터 이어온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벗어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기존의 저항 구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22,000원대 이 가격대도 돌파해주면서 이 상승에 대한 의지가 더 나타났다.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RSI 과매수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조정, 기간적인 조정이 가능하고, 자, 그렇게 될 경우에 이 11선 구간에서 다시 상승을 해주는 게 이 건전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한국전력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